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일 새벽 7시입니다. 중동 사태가 완전히 네타냐후 수상이 이끄는 이스라엘 페이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시리아의 반군이 시리아의 두 번째 큰 도시 알레포를 점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알레포의 상당 부분을 점거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레바논 남쪽에 포진하고 있던 헤즈볼라를 때렸습니다. 헤즈볼라는 그 사령부에 있는 인사들이 모조리 이스라엘의 암살 작전에 걸려가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간부들이 가지고 있던 호출기에 심어 놓았던 폭발물을 터뜨려 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다가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방공 미사일망 또는 방공 무슨 시설을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란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공망을 부숴버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 시설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코너에 몰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60일간의 휴전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휴전 협상이라는 것은 한 국경선에서 30km쯤 떨어져 있는 곳을 흐르는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강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는 철수하고 북쪽으로 철수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완충지대를 관리하는 그는 레바논의 정규군과 유엔군이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왜 헤즈볼라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하면은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다가는 완전히 실을 말릴 판이 된 겁니다. 자, 헤즈볼라는 이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즈볼라가 힘이 약해지고 이란도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코나로 몰렸던 시리아 반군이 알레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정부군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러시아 공군이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지금 참전을 하기는 했는데 러시아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요걸 틈타 가지고 반군이 공격을 한 건데 계속 알레포를 장악하고 있을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요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 중동 사태가 왜 이스라엘 주도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역시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서 나왔습니다. 중동은 이란 대 이스라엘 구도입니다. 이란 대 이스라엘 구도인데 이 사우디나 UAE나 이런 나라는 속으로 이란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과 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부수기 위해서 하마스를 시켜서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쳤다가 이스라엘의 반격이 하마스를 지금 거의 멸망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마스를 조종했던 이란도
스트레이트를 맞아가지고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란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란 세력이라면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입니다. 이게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정보력의 힘을 쓰고 미국도 그런 이스라엘을 말리고 싶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안보에 관한 미국의 명령을 듣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동안에 네탄야후의 비판적이었던 뉴욕타임스라든지 미국 언론도 이스라엘 주도로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 찬스가 왔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외교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네타냐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장기 집권하면서 부패건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네타냐후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면서 하마스를 끝장내겠다고 하는 쪽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반대하던 미국 그리고 미국의 언론도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힘으로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면은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세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상당히 여유를 갖고 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휴전을 해버리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을 갔어요. 이제 그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 걱정을 헤즈볼라는 거의 무력화됐다고 봐야 되고 하마스는 이제 잔존 세력이 100명의 인지를 가지고 지하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적할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 세력이라면은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에 있는 후티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5개죠. 이것들이 다 동시에 약화됩니다. 이란이 총본산이니까 이란이 약해지면은 그 꼭두각시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압도적 승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군사 조직으로서는 사실상 끝나버렸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지하에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자, 문제는 이 다음 단계가 뭐냐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극우파하고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극우파 세력은 원리주의적인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가자를 싹쓸이하고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처럼 돌아가서 정착촌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계획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라빈 수상이 있을 때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과 합의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하면은 요단강 서안을 말합니다.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는데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한다. 국가를 설립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게 네타냐후가 라빈 수상이 암살되고 네타냐후가 집권하면서부터 그게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거의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전쟁 속에서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무너져 버렸으면은 투 스테이트 팔리시,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라빈의 구상이 다시 살아날 뻔했는데 네타냐후가 성공적으로 지금 상황을 이끌어 가고 있으므로 투 스테이트의 해결 방법도 앞으로 당분간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이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단계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중동에서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달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이란과 맞서는 순니파 국가죠. 이란은 시아파 국가입니다. 순니 시아파는 기독교의 개신교와 천주교 대립 이상으로 아주 대립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국교 정상화하기로 거의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노린 이란이 회방작전으로 하마스를 시켜서 이스라엘 치게 만들었는데 그게 역작용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이란도 곤란해졌고, 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숨을 돌려가지고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이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 되면은 중동에 상당히 평화 체제가 좀 굳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란을 약화시킬 거냐 하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개발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계획이 너무나 진척돼 가지고 이걸 폭격으로는 없앨 수 없다. 그 전 단계,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를 해가지고 이란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거기에 반해서 온건한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만드는 이런 게 가능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유동적인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중동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네타냐후 이스라엘입니다. 감사합니다.